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일주기를 앞둔 이태원 참사 갈등 해결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족 의견을 반영한 형태로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진척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추모 방식과 관련한 대책을 놓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추모 공간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주기를 맞아서 이태원 사고 현장에 추모 공간을 만드는 안이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형태로 진척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을 기억과 안전의 길로 이름 붙이고 설치물을 만들어 이달 26일 공개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시가 비용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서울광장 분향소를 두고는 일주기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진 철거를 유도할 생각입니다만은 마냥 1년, 2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일주기까지는 시민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난 1년간 유족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질타에 오 시장은 진정성을 가지고 접촉을 시도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셔야 되고 어떤 얘기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단히 접촉을 시도했고요. 그런데 유가족분들의 단호한 입장은 대리인으로 선정한 분 이외에는 접촉 자체를 스스로 안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는 말씀이고요.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 침수 대책을 촉구하는 질의와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부족한 의사 수와 지역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지역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은 충북대 49명, 건국대 40명 등 89명,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부족한 의대 정원은 지역 의료 공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의료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대 출신 의사의 도지역 근무 비율은 39.5%, 반면 수도권 대학 출신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지방대 출신 의사가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해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지역 의료의 열악한 현실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의대같이 소규모 국립의대에 증원이 되면 이 학생들이 또 이 충북 지역에서 남아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하면서 충북 도민의 의료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건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 충북도는 현재 의대 정원보다 2배가량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지역 대학 역시 현재 보유한 교수진과 강의실 등 여건을 고려하면 당장 100명 정도의 교육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짜 이런 현실 때문에 충북도가 정말 힘들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들을 시민사회 단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도는 치과대 설립 역시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며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의대 정원 확대 시 치과대를 포함한 158명을 충북에 우선 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포항시도 의대 정원 확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원 확대가 의대 신설로 이어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연구중심 의대 설립의 필수 조건은 역시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고정돼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불거지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최근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1,000명 이상이 될 거라는 예측에 포항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실마리를 찾게 될 거라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포항시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는 비단 포항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 차원에서 의료인력 확충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포항시와 경북도 그리고 포스텍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바이오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현재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대학은 포스텍과 카이스트 두 곳. 포스텍의 경우 50명 정원으로 연구중심 의대를 운영할 예정으로 기본적으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곳이라 일반적인 의료 인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결국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협회의 입장과는 딱히 맞닿아 있지 않다는 게 포항시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막상 의대 신설에 대한 계획을 따로 놓지 않는다면 포항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여전히 희망 고문으로 남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의식한 듯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포항의 핵심 수건 사업입니다.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포항의 결정적인 기회이자 또한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와 함께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김장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추는 물론 고춧가루와 소금 등 각종 재료값도 벌써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동네 시장의 한 배추 가게. 지난해 5,000원 하던 배추 한 포기 값이 7,000원으로 뛰었습니다. 1년 만에 20%나 오른 건데 기상 여건 등으로 작황이 좋지 못해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올랐지요. 많이 오르고 요즘 한 20%, 30% 이리 올랐는데 소매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물가가 도매에서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때가 와가지고 비싼 대로 팔아야 돼. 다른 재료값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와 대파, 쪽파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올랐고 생강은 90% 넘게 폭등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사재기까지 잃었던 소금도 50% 넘게 올랐습니다. 김장 자체가 부담스럽게 된 셈입니다. 하기 싫고 나 많고 누가 해주는 사람 먹고 이러면 사과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비싸 먹기. 들썩이는 장바구니 물가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향후 2주간 배추 2,200톤을 공급하는 한편 이달 말부터 천일염 1,000톤을 절반 가격으로 시장이 풀 방침입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농가와 상인,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물가 상승은 봉사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온 무료급식 봉사활동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규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두려공원 인근 무료급식소를 찾은 사람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배식이 시작되자 사람들의 식판에 밥과 반찬이 산처럼 쌓입니다. 앉는 자리조차 부족해 서서 먹는 사람도 부지기수. 준비한 식재료가 금세 동날 만큼 무료 급식소를 찾는 인파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솔직말로 장애자에다가 엄마 70년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엄마가 못 움직여. 여기 와서 밥을 먹으면 집에 밥은 낮에 저녁에 먹으면 되고 더 도움 되지. 맛도 있고 집에서는 길로 혼자 사니까 맛도 없고 그래. 최근 밥상 물가가 치솟으면서 무료 급식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채소값이 폭등했는데 전년과 비교해 상추는 49%, 오이는 31%, 고춧가루도 16%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도 이어지면서 후원도 크게 줄어든 탓에 주 2회 운영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요즘 같이 물가가 뛰고 뭐 한 30% 올랐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600명, 700명, 많을 때는 800명 이래 오셨는데 지금은 1000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1000명부터 시작을 해서 1200분 정도 이래 오시니까 모든 재료고 모든 것도 다 힘에 붙이고.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에도 굳건히 버티며 2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 하지만 치솟는 물가로 인해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지 점점 불투명해지는 상황입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네, 사건, 사고들의 형량과 판결을 또 분석하고 법원의 판단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거리를 좁혀드리는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코너입니다. 오늘은 오동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오늘의 사건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게 1심 선고 이후에 또 이슈가 좀 된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이었는데요. 나는 12년 뒤에 죽는다라는 조금 자극적인 제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12년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라서 두렵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 경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2년 5월 22일이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을 한 남성이 뒤따라와서 발로 뒤통수를 힘껏 가격을 합니다. 공격은 근데 여기서 그치지를 않았고요.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폭행을 하더니 기절한 피해자를 CCTV의 사각지대로 데리고 갑니다. 이후에 다행히 피해 여성은 주민에 의해서 구조가 됐지만 하지마비, 또 해리성 기억 상실 등 심각한 부상으로 사건 당시를 기억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요, 이 잔혹한 범행 영상도 충격적인데 더 어이가 없는 건 1심의 형량이 겨우 12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 CCTV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경호원 출신의 건장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여성을 그 무방비 상태에서 뒤로 가가지고 돌려차기 방법으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이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가지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살인 미수인데 뭐 때문에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 동기를 밝히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 살인 미수가 되어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겁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가 죽을 뻔했는데도 결국 나온 형량은 12년이기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가 살인을 방조를 한다, 사이코패스다, 감옥에 평생 있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사실 없었는데요. 그런데도 왜 12년만 이렇게 선고가 된 걸까요? 살인죄의 경우 우리 대법원의 그 양형 기준표에 의하면은 일반 살인의 보통 살인의 경우 기본 10년에서 16년 규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동기에서 살인을 한 경우에는 15년에서 20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심 법원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살인 그 권고 형량을 선택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이 피고인은 아무런 동기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를 지금 가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난받을 동기 살인 권고 형량에 따라서 15년에서 20년을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수 감경을 하니까 하한이 3분의 1로 줄고 그다음에 상한은 3분의 2로 감경을 하니까 감경된 그 형량 범위가 5년에서 13.3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은 그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좀 상단에 속하는 12년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양형 기준표를 그대로 지킨 1심 양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검사가 양형 부당 이렇게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겠죠. 20년이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CCTV에 찍히지 않았었던 8분이라는 그 시간, 그게 아무래도 사라진
팔분이 엄중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사라진 8분, 그 CCTV에 포착되지 않은 8분에 대해서 지금 1심의 사실 인정과 2심의 사실 인정이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그 피해자의 지프가 조금 내려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강간 범행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무엇보다도 광범위하게 그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의복에 대해서 DNA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DNA 감식 결과 그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안쪽의 그 허리 부분, 그다음에 허벅지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또는 발각되었을 때 뒤에 입히려고 할 때 피고인이 그 묻혔던 DNA로 판단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또 그 증인들이 2사람이 나왔는데 첫 목격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피해자의 그 청바지 옷이 골반까지 벗겨져 있었다라고 중요한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언니가 되는 분이 또 증인으로 추가로 나와서 지금 피해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그 옷을 갈아입혔을 때 피해자의 팬티가 한쪽 다리에 걸쳐져 있었다라는 또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청바지에 대한 감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항소심 법원에서 청바지에는 자크가 2개 붙어 있었는데 이 자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얼추매고 어깨에 메고 갈 때 이렇게 벗겨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고의로 열었을 때만 열릴 수 있는 그런 자크 2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재판정에서 검증을 했던 거죠. 그런 추가 증거에 의해 가지고 단순 살인 미수에서 강간 살인 미수로 적용법조가 변경된 겁니다. 강간 살인 미수는 이제 강간, 유사 강간, 그다음에 강제 추행을 범한 자가 살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강간 미수, 그다음에 강제 추행 미수, 그다음에 유사강간 미수의 경우에도 살인으로 나아가면 강간 등 살인 미수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강간 미수 상태에서 살인의 또 고의도 있다고 해서 강간살인 미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항소심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검사가 1심에 그 징역 12년 양형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만일에 그 20년 구형에 12년 그 나온 1심 선고형에 대해서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안 했으면 예. 항소심에서 강간 범행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죄명은 강간 살인 미수로 변경이 될 수 있지만은 선고형을 12년 이상으로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변경할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소장이 변경된 데는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굉장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피해 했죠. 상황을 알리고 예. 알린 점이 주요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네티즌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법원의 판결에는 뭐 얼마나 영향을 좀 줄 수 있었나요? 네, 저는 지금 CCTV의 그 선명한 영상이 그 죄명 살인 미수까지 그 입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그 법원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사건에서 이 CCTV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CCTV 영상의 그 선명한 피해 상황을 때문에 중형이 선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또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강간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방송을 통한 활동,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유튜브 등을 통한 활동을 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 역시 뭐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이 아니었다면 정말 성폭력
피해자들은 더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 법도 조금은 바뀌는데 오래 걸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같은 여론을 좀 이끌어내기까지 피해자의 용기가 정말 대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오늘은 오동은 변호사님과 함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판결을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캄보디아 국회의원 친선협회와 HCN이 주최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전국 당구 대회가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특급 스롱 피아비 선수가 이벤트 경기와 해설에 나서며 당구 동호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을 바라보는 당구 동호인들의 눈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신중하게 한 큐 한 큐 공을 칠 때마다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참가한 동호인들은 당구 저변 확대와 함께 좋은 취지에 동참할 수 있어 흐뭇합니다. 시합 웬만한 거 나가보기도 했었는데 심장병 어린이 돕는다고 해서 그냥 선뜻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런 대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 당구도 좋지만 이런 뜻깊은 행사가 더 좋죠. 한국 캄보디아 국회의원 친선협회와 HCN이 주최한 이번 당구 대회를 통해 양국은 민간 외교 무대에서 원만한 교류의 장을 열고 HCN은 방송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만치 스롱 피아비를 통해 가지고서 캄보디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진다는 거. ការជួយរបស់យើងអាចមើលឃើញទៅថាវាជាការចាប់ផ្ដើមតិចតួចមែនក៏ដោយប៉ុន្តែការជួយរបស់យើងនេះគឺអាចផ្លាស់ប្ដូរអាយុជីវិតនិងអនាគតរបស់ក្មេងៗដែលប្រឈមនឹងការលំបាកនៅកម្ពុជាដើម្បីឲ្យគាត់មានឱកាសរស់រានមានជីវិតនិងមានអនាគតទៅថ្ងៃមុខ 우리 한국과 캄보디아의 우호를 많이 높이고 또 저희 HCN이 어떤 가치를 지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또 첫 대회가 아닌가 해서 특히 국제 결혼으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최고의 당구 선수로 성장한 스롱 피아비 선수가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스롱 피아비는 평소 조국 캄보디아에 어린이 교육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스포츠 전문학교 설립 등 장기적인 자선 활동도 계획 중입니다. 당구도 더 열심히 해서 나라도 더 알려주고 또 곧 저는 어려운 사람 곧 돕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수십 년 동안 심장병 어린이를 지원해온 서울시 약사회는 이제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로 하면서 후원금 3천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서울시 약사회는 국내의 선천성 어린이 심장병 발병이 점차 줄어들면서 앞으로 해외로 눈을 돌려 후원 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HCN에서 이런 좋은 대회를 마련해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보람 있게 쓸 수 있게 된 것 같고 우리가 또 캄보디아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통한 양국 교류와 당구 종목 활성화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은 이번 대회 주요 경기들은 HCN 지역 채널과 KT 스카이라이프, 빌리어즈 TV 등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 또 천재 시인 이상이 신기술과 만나 되살아났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1층에 마련된 실감형 콘텐츠 체험 공간에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도서관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상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재 시인으로 불리는 작가 이상, 그리고 1930년대 그가 주로 활동하던 제비다방, 건축기사실, 경성거리, 음악과 미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든 작가 이상이 관람객에게 말을 건넵니다. 글 쓰는 친구, 그림 그리는 친구, 음악하는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도 제가 이곳 사장입니다.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로 살아난 이상 작가의 삶과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본관 1층 메인 로비에 실감형 체험 공간 열린마당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천장과 기둥, 벽면 등 1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공간 전체를 미디어 캔버스로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로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한 송광정철의 관동별곡을 선보입니다. 도서관 소장본 원작에 기술된 금강산, 관동 팔경의 산수와 풍경을 역동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텍스트로 보는 읽는 관동별곡에서 보는 관동별곡으로 새로 보여드린 데 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관동별곡은 가사 문학으로서 정철이 정치가로서가 아닌 문학가로서의 정철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21년부터 실감서재, 지식의 길 등 고문원부터 근대문학을 신기술로 융합한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VR 독서 체험부터 AI 도서 추천 서비스까지 문헌 소장과 기록의 역할을 넘어 미래형 도서관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뉴스와이드 플러스 핫콘 뉴스와 함께하는 핫 콘텐츠. 이번 주는 HCN이 야심차게 준비한 실버 로맨스 홀로 탈출 시즌2를 소개해드립니다. 예고 영상 함께 보시죠. 야, 기다리던 홀로 탈출이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거 꿈은 아니지? 아, 나하고 딱 맞는 프로그램 아닌가? 나도 나가보면 재밌겠다. 참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것도 기회가 찬스가 아니겠나 싶어서. 꼭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그랬어요, 솔직히. 그런 날 이렇게 있는 사람을 안 좋아해서. 너무 분위기가 싼 거야, 남자가. 그런 사람들 다 트럭으로 가져도 노는 가고 싶으니까. 어디요? 굉장히 마음이 쓰였어요. 너무 잘생기시니까 그렇게. 이르시. 감사합니다. 예고편만으로도 제 마음이 벌써 두근거리는데요. 지난 시즌보다 더 설레고 더 화려해진 실버 로맨스 홀로 탈출 시즌2.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본방송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막걸리엔 못난이 김치축제가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청주 문화제조창 잔디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막걸리협회와 농업사랑 농촌사랑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하는 행사로 전국 곳곳의 지역 특산 막걸리와 충북 대표 업사이클링 푸드인 못난이 김치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전국 100여 종류의 유명 막걸리와 못난이 김치를 무료로 맛볼 수 있으며 막걸리 빚기와 못난이 김치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 막걸리 파티 등이 마련돼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타고 다닌 비공식 의전 차량이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은 지난 17일부터 1층 로비에서 박 전 대통령의 비공식 의전 차량을 전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량은 1972년에 생산된 메르세데스 벤츠 600 모델로 지난 2014년 박 전 대통령의 유족이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기증했고 지난 4월 역사자료관에 재기증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